내우외환이라는 말 아시죠? 현재 한반도의 경제, 금융, 증시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6월 마지막 주를 앞두고 진짜 이제 7월도 곧 다가오는데 올해 온 가족 휴가 망치는 일이 없도록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고 또 새로운 한 주 그리고 7월 이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말 상황 정리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건 시간대 순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요일 새벽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K 증시랑 동조화 비율이 높은 나스닥이 1%대 하락, 그리고 최근 우리 K 배터리의 치어리더 역할을 해온 테슬라도 3%대 하락 마감입니다. 사실 이 테슬라는 올해 조기 썸머랠리의 어떤 최대 주도주였고요. 여기서 이제 이게 꺾이면 이번 썸머랠리도 조기 종료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에서 이번 3% 마이너스는 신경이 좀 쓰입니다. 거기다가 주말에 엔비디아도 2% 가까운 하락 마감인데요. 이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우리 K 증시 6월장에서 엔비디아는 반도체, 테슬라는 2차 전지, 이렇게 그날 상승 하락을 정해주는 신호등 역할을 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주말 뉴욕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에 대한 선호도를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MSCI 한국 지수가 나스닥의 2배 가까운 낙폭으로 2.06% 하락 마감입니다. 이건 이제 무조건 뭐 비관적으로만 해석할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기준가가 달러로 표시된다는 점에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이것도 기계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특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주말에 러시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거형입니다. 딱 두 가지 다행인 건 뭐냐면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늦게 한 주를 마감하는 뉴욕 증시 마감 후에 터졌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 그 어디에도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이고, 다음 두 번째로 다행인 거는 정확하게 12시간 만에 이게 무산이 됐다는 겁니다. 이번에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다름 아닌 러시아 쪽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 측이었는데, 요즘은 뭐 SNS가 워낙 뭐 전 세계에서 24시간 생중계가 되니까 이 소식이 이제 처음 터졌을 때는 전 세계로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됐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푸틴 모가지 딸 일만 남았다. 뭐 그동안은 바그너가 러시아 충견처럼 행세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주인을 물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젤린스키하고 이 바그너가 손잡고 푸틴 제껴버린 다음에 여기서 러시아를 점령하면은 러우 전쟁이 끝난다.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는데 이 결론이 어떻게 났냐 하면은 바그너의 대표 프리고진, 이 사람이 이제 푸틴이 잘 가던 레스토랑의 요리사 출신인데요. 처음에 러시아 수도인 모스크바로 진격 명령을 내린 것도 본인이지만 중간에 우리가 다시 철수하기로 했다. 그리고 러시아도 자기에 대한 체포 명령을 취소했다. 이렇게 해서 잠시 반란을 일으켰던 바그너는 일종의 대기 명령격으로 다시 이제 러우 전쟁의 그 전쟁터로 돌아가지는 않고 현재 벨라루스에 주둔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이걸로 허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이번 일이 우리 장중에 일어났으면 진짜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또 난리가 한번 났을 거예요. 하여튼 간에 이번 사태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입금이 안 돼서 일어난 일이다 이거죠. 아니 러시아 정규군도 아니고 용병이 그야말로 돈 때문에 일하는 건데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돈 안 줘가지고 갑자기 이제 총포리를 아군 쪽으로 겨누다가 다시 입금이 되니까 이제 원래대로 또 일을 하러 가는 거죠. 우리 왜 주변에서 약간 음지와 양지를 번갈아 가면서 일하는 그런 용역들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흥신소라든가 아니면 뭐 경호업체 간판 달고 일하는 뭐 용역 깡패, 이런 애들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는 뭐든 말만 하라고 뭐 다 들어주겠다고 막 하다가 중간에 조금 입금 안 되면은 바로 그냥 돌변하는 거, 이런 거 뭐 당해보신 분들도 많을 건데요. 하여튼 그럼 러시아는 지금 왜 이렇게 중간에 입금이 안 됐는지, 왜 입금을 제때 안 해줘가지고 이런 혼란을 사서 겪었느냐, 푸틴은 왜 또 바그너한테 망신을 당했느냐, 이건 이제 지금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라고 봐요. 전 세계에서 러시아산 비중 제일 큰 게 바로 천연가스, 원유, 그리고 밀하고 옥수수 이런 것들인데 올해 들어서 선물 가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나마 사우디에서 러시아산 원유 싸게 수입해다가 라벨가리, 택가리 해가지고 자기네 사우디산으로 내다 팔고 마진 좀 챙기고 이러던 것도 지금 단가가 안 맞아서 그 짓도 못하고 있대요.
그럼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돈 떨어져가지고 전쟁을 빨리 끝나고 싶은데 여기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냐. 이거는 정말 천국과 지옥급의 양극단인데요. 하나는 대충 이제 휴전하자고 우크라이나에 제안을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마침내 전술 핵을 활용해서 지난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 항복시켰듯이 그렇게 진짜 그야말로 폭탄 선언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휴전 종전 제안을 하면은 우리 증시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수혜고, 대신에 방사는 이건 또 쉽게 판단하기가 좀 이른 게, 이 러우 전쟁이 끝나면 곧바로 중국이 이제 대만을 향해서 무력 시위나 해상 봉쇄 이런 거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푸틴이 전술 핵을 쓴다. 그럼 이제 당장 글로벌 금융시장 뭐 개박살 나고 원자재 시장에는 진짜 폭탄이 떨어지는 그런 급이죠, 뭐. 자, 다음 주말 이슈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평화로운 K 증시의 부활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난주 CJ가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금요일장 마감하고 다저녁 때 SK가 이번에는 또 대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일명 올빼미 공시라고 해가지고요. 금요일장 끝나고 한 주 증시 마감 다 하고 이제 다들 무장 해제하고 나면 그때 금요일 저녁에 슬그머니 악재성 공시 내는, 이거 진짜 쌍팔년도에나 하던 수법인데, 그것도 SK라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2위 그룹, 그 중에서도 요즘 2차 전지라는 제일 잘 나가는 테마에 편성한 SK 이노베이션이 1조 2천억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장 끝나고 슬그머니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공시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화로운 K 증시에서 첫 테이프를 끄는 SD 바이오센서, 그리고 CJ, 다음 여기 SK까지 합치면 총 3조예요. 3조 유상증자 규모가. 요새 K 증시 하루 거래대금이 10조 원 겨우 턱걸이인데 그중에서 3분의 1을 유상증자로 빨아들인다고요. 이러면서 뭐 ESG, 환경, 사회적 책임, 주주가치, 뭔 개떡 같은 소리입니까? 시설 투자고 뭐 부채 상환이고 다 좋은데 그러다가 수익 나면은 또 그건 전부 지네 오너랑 경영진 인센티브로 다 뿌리고 주주 배당은 쥐꼬리만큼 올려줍니다. 여기 SK 이노베이션도 지난 SK 온 물적 분할할 때 외국인하고 기관들만 물량 배정해주고, 이럴 때는 또 비용 부담은 또 일반 개인 주주들한테 떠넘겨요. 이제 SK 온도 보세요. 곧 또 이것도 이제 상장합니다. 하여간 지난 LG카드 사태 때부터 K 증시에서 구씨 헛씨 들어간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SK 최씨, 두산 박씨, 그리고 카카오 김씨에다가 CJ 이씨에다가 정말 이제 남은 성씨도 몇 개 없어 이제는. 하여간 그 3%의 SK 회장 나왔었을 때 뭐 재벌답지 않게 소통에 적극적이고 소탈하고 뭐 개방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빨아대던 인간들이 있죠. 아니 가급적 조용히 살고 싶은 그런 게 재벌의 어쨌든 생리인데, 그런데 왜 나갔겠냐고. 아, 이유가 뭐겠냐고 도대체. 아, 뭐야, 돈이 되니까 나간 거지 뭐예요. 보세요, 요즘 증시가 조금 살아나니까 또 유상증자 막 잡아 돌리죠. 이제 시작입니다. 두산중공업, 두산밥켓, 블록딜러 지분 팔아먹고, LG화학도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또 내다 팔 계획이고, 뭐 이런데도 주식을 사는 게 그 기업 오너랑 동업자가 되는 거라고. 그 얘기 나온 3% 한번 보세요. 또 거기서 주구장창 찬양했던 LG생활건강 주가를 보세요.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건데요. 지금 이마트 주가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져가지고 8만 원도 깨지고, 지금 당장 이마트에서 파는 애들 구명조끼 값도 안 되는 78,400원이고요. 주주들은 거의 지금 아사 직전인데, 정영진은 인스타에서 팔로워 80만 돌파 이벤트 한다고 사진 찍고 난리를 쳤어. 거기다가 개그우먼 그 신기루 씨가 SSG 유니폼 큰 사이즈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정영진이 여기다 대고 빅 사이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해가지고 오늘 또 여기저기 연예면 기사 막 났어. 그리고 이번에 슈퍼개미 김모 씨 선행매매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나왔죠. 제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슈퍼개미가 왜 월 3만 원 회원가입비 받고 종목 추천에다가 리딩방까지 운영을 하겠냐고. 아, 그 인간이 밀었던 종목들 한번 보세요. 대표적으로 바이로메드, 지금 이름 바꿔가지고 헬릭스미스, 이거 몇 년 전에 15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6,400원이야. 그런데도 구독자들은 뭐 개미들의 형이라고 개형 어쩌고 하면서 그런 사람한테 슈퍼챗을 막 쐈다고. 그래서 보니까 그 채널 2021년 슈퍼챗 수입이 2억 7,300만 원이었어.
아니 이건 진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기들한테 총하고 미사일 쏘는 러시아 푸틴한테 후원금을 낸 거나 마찬가지야. 그 매 맞는 아내가 남편 기운 떨어질까봐 점심에 장어 먹이고 저녁에 가물치 매운탕에다가 인삼주 먹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게 다 그렇게 빨아먹은 돈 가지고 그 인간들이 그 돈으로 주식 미리 사놓고 그 다음에 회원들이든 구독자든 하여튼 그런 불특정 다수한테 종목 추천해가지고 그 종목 주가 붕 뜨면은 자기는 그때 잽싸게 털고 나간 거라고. 그게 바로 눈 뜨고 내다바이 당한 거고 개미핥기 당한 거라고요. 그 시드머니를 본인들이 회원 가입비랑 슈퍼챗으로 대준 거라고. 아니 설거지 당할 거 뻔히 알면서 퐁퐁 사라고 그 돈을 대줬어.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존 리도 요즘 뭐 자기 차명 투자 의혹 벗었다고 무죄인 것처럼 당당하게 또 유튜브 하고 뭐 네이버에서 유료 서비스 런칭하고 있던데, 아니 차명 투자 혐의는 원래 그거야. 금융사 임원이 상장사 아닌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거는 사전에 공시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이거 빠져나간 거고, 대신에 세 가지, 그러니까 이해 상충 관리 위반, 전문 인력 유지 위반,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이거 세 개 혐의 인정돼가지고 4년간 직무정지에 과징금 25억 부과가 결정됐어요. 아니 뭐 일단 회사는 관뒀으니까 직무정지는 있으나 마나라고 해도 과징금 25억 원, 이거 기관도 아니고 개인한테 이 정도 금액이면 엄청난 중징계입니다. 이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나마도 본인이 대표로 있던 메리츠 자산운용은 지금 매각돼가지고 사실상 거기서 운영하는 기존 펀드들 엉망됐어. 거기서 정리해고 당한 사람들 지금 노동청에 고발하고 난리 났다고. 그렇게 존리 믿고 펀드 가입한 사람들, 그리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근데도 지금 존리 본인은 유튜브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존리 대표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 대표인데, 이미 지금 그만뒀는데 뭔 대표냐고. 그러면서 본인은 정말 완전 무고한 무죄인데 억울하게 마녀사냥 당한 것 마냥 이제야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는 듯이 그렇게 코스프레 하면서 또 회원 모집하고 장사를 하고 다녀. 과징금 25억 얘기는 쏙 빼고요. 런하 반갑습니다. 수많은 구독자분들의 응원 댓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카톡 폭탄에 이메일 폭탄, 거기다가 가정 방문까지 뭐 절대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퍼질러서 뻗어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막 퇴근을 하셔서가 아니라, 제가 봐도 지금 금융시장 상황이 진짜 일사후퇴 이후로 가장 난장판인 상황이라 뭔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영상을 켰습니다. 자, 시작한 김에 이번 주 한 주의 뉴스도 미리 한번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7월 FOMC가 7월 26일이니까 오늘로부터 딱 30일 남은 가운데 현재 페드와치에 보면은 당장 7월 금리 인상 확률은 72%로 나오고, 그 다음 올해 남은 세 번의 FOMC가 9월, 11월, 12월, 13일 이렇게 다 봐도 올해대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실시할 확률은 아예 절반 밑으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먼저 6월 26일 월요일은 저는 국내 이슈 원탑이 이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6월 모의평가 시험에 등장했던 킬러 문항이 어떤 것들이고 이게 어디서 누가 출제를 하게 된 건지 근본이 어딘지 낱낱이 밝힌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교육 관련주들은 요즘 죽쓰고 있죠. 참 요새 보면은 그 교육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의 카르텔이 아닌 종목이 뭐가 있죠? 어디 좀 돈 좀 되는 거 있다 하면은 전부 기득권이나 거기랑 결탁한 세력들이 밀고 들어가서는 승자 독식하는 게 아주 그냥 이게 그냥 만연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사교육 쪽은 생각보다 좀 복잡한 그런 뿌리가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은데, 뭐 강남 부동산 시장부터 기존 학원 재벌들 그리고 정치권 인맥들까지. 근데 분명한 거는 이런 그 과도한 사교육비도 요즘 이제 MZ 세대에게 있어서 결혼과 출산의 걸림돌인 거는 분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이해찬표 교육개혁이 전부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학종이고 수시고 뭐고 다 백지화 시키고, 과거 학력고사 시대 아니면 저 이제 수능 1세대거든요, 제가. 그 초창기 수능 때처럼 정시 100%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증시에서 수혜주가 뭘까요? 그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서 좀 벗어나고 남는 시간을 본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그때 뭐를 할까? 저는 여기 이제 게임하고 NFT 가상현실 이런 쪽이라고 봐요. 지난 코로나 때 학교를 안 가니까 전부 집에서 게임만 하고 부모님들도 애들 건사하기 힘드니까 그냥 묵인했던, 그때 게임주 급등했던 그런 사례처럼요. 다음 26일 월요일 또 다른 이슈는
경주시가 SMR, 그러니까 차세대 소형 원전 국가산업단지 상생 협약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정부는 뭐 태양광이야 뭐 완전히 목줄을 틀어쥐고 있고, 최근에 2조 3천억 규모의 영광, 낙월, 해상풍력 투자금도 전액 회수한다고 밝히면서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상 원전에만 올인할 계획 같습니다. 다음 27일 화요일에는 정부가 K순환경제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실시합니다. 요즘 보니까 슬슬 이제 무더위로 인한 배달 주문, 그리고 그 포장재들이 막 집집마다 쌓이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재활용이고 뭐고 이거 제대로 처리 안 되면은 진짜 사람 머리 꼭대기까지 플라스틱 더미가 완전히 쌓이게 생겼습니다. 이건 이제 폐플라스틱 재활용, 그리고 플라스틱 대체제, 뭐 골판지로 된 포장 용기랑 이런 게 되겠죠. 다음 이날 화요일 27일 세계 배터리 앤드 충전 인프라 엑스포가 3일간 일정으로 개막하는데요. 여기서 말하기를 2030년에는 전기차 전 세계 보급 대수가 2,700만 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충전 인프라가 중요하고 또 효율성이 극대화된 고성능 배터리도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6월 28일 수요일에는 정부에서 중요한 보도자료 발표가 또 하나 있는데, 제목이 바이오 항공유, 바이오 선박유 상용화 첫걸음, 민관이 함께 내딛다, 이겁니다. 올해 유로존 의회는 2025년, 그러니까 2년 뒤부터 비행기랑 선박에 넣는 기름을 기존 화석 연료에서 무조건 바이오 연료로 대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연료 주원료인 그 대두유, 팜유, 뭐 동물성 유지, 폐식용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할 텐데, 국내의 경우는 이거 국산화율이 3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증시에서는 당연히 이런 업종이 수혜가 되겠죠. 그리고 이날 6월 28일 수요일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본격 개장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즘은 휴가지에 가도 전부 온라인 결제 아니면 어플 이런 걸로 이제 서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휴가철도 수혜주는 전자결제 관련주들, 그 대신에 이제 대형마트나 유통 이쪽은 이런 그 피서철, 여름철에는 해외 관광객들이 좀 빈자리를 채워줘야 되는데, 아직 중국은 단체 관광이 허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아쉽죠. 다음 이날 28일 수요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ECB 포럼에서 정책 토론자로 나섭니다. 요새 파월 의장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제 유가랑 원자재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물가는 또 잡히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러우 전쟁이고 뭐 기상이변이고 뭐든 하여튼 핑계거리가 안 통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5%가 넘는데 이것도 지금 거의 한계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얼마 안 남아 있다고. 그럼 이제 수요 파괴를 통한 인플레 잡기 시즌2가 시작되려면 정말 올 하반기에 금융시장을 또 조지려고 할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 제조사 마이크론 실적이 공개됩니다. 여기가 3위면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 2위는 어디냐? 국뽕 조심하십시오. 바로 삼성전자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 1위, 그리고 2위가 SK 하이닉스입니다. 다음 6월 29일 목요일은 정부가 수소 분야 국가전략기술 포럼을 국회에서 개최합니다. 수소경제, 요거야말로 진짜 전 정부, 현 정부를 아우르는 일관된 기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종목에서 옥석 가리기는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날 29일 목요일 환경부가 빅이슈를 하나 발표 앞두고 있는데, 바로 전기차 대중화 대비 충전 기반 시설 확충 방안 마련, 이겁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번 주에 여러 교집합이 많은 그런 재료네요. 다음 이날 목요일에 지난 그 CFD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더견 일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원래 이게 지난주 15일이 재판일이었는데 라더견 변호인 측이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해가지고 이날 29일 목요일에 열리는 걸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마지막이자 6월의 마지막 거래일 30일 금요일로 갑니다. 일단 지금도 때일은 뭐 폭염과 무더위로 난리인데, 이날 금요일에 정부가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목이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요겁니다. 이건 이제 그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부터 이제 전력 예비율 관련해서 또 올여름 폭염 대책 관련된 그런 송전, 스마트 그리드, ESS 이런 종목들이 증시에서 주인공이 되겠죠. 자, 이날 우리 5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됩니다. 여기 뭐 이제 광공업 생산이랑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한 가지 걱정은 5월 건설 경기에 대한 게 조금 있고요. 다른 거는 뭐 반도체 다시 살아나고 뭐 요 정도 미리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이날 금요일에 유튜브에서
한국 시장을 겨냥한 첫 공식 쇼핑 채널을 오픈합니다. 이미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국내 홈쇼핑 3사랑 라이브 커머스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결국 또 유튜브라는 이런 타이슨하고 링 위에서 맞붙어야 되는 상황인데 유튜브가 이렇게 공식으로 쇼핑 채널 개설하는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날 이제 삼성전자부터 LG전자, 베스킨라빈스, 퓨마 등 30여 개 각 업종 대표 브랜드들이 이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에 출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제가 또 언제까지 자리를 비울지 모르는 상황에서 7월 일정도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봐요. 바로 7월이 정부에서 지정한 정보보호의 달입니다. 이거는 바로 사이버 보안 이쪽이고요. 이렇게 정부가 지정한 무슨 뭐의 달 이런 경우는 연기금도 약간 지원 사격 개념으로다가 그쪽 섹터 관련 주식들의 그 보유 비중을 확대하면서 대응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당장 7월 1일부터 사우디가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산을 시행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7월 4일이 그 유명한 줄라이 4th.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번에 러우 전쟁 관련이든 아니면 대중 그 관계에 관련해서든 뭔가 강경 발언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면 바로 7월 7석 그날 미국 6월 고용지표가 나오고 그 다음 주 수요일 7월 12일에 미국 6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공개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7월 말에 있는 FOMC에 대한 어떤 재료들은 이미 다 수집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나면 바로 다음 날 7월 13일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고요. 그리고 7월 26일이 바로 FOMC고 바로 다음 날 27일이 ECB 금리 결정, 다음 28일에 또 일본 중앙은행 금리 발표가 연달아 잡혀 있습니다. 자, 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저는 마저 충전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